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0년 원자력 기초 2 11번부터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1번 다음 중 원자료 출력 변화 시 반응도 변화에 가장 빠른 변화를 주는 것은? 반응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는 수초에서 수분, 순서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 이 중에서 냉각제 압력이 제일 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반응도는 수시간에 수요일 걸리는 건데 제논이랑 사마리움, 그 다음에 장기 반응도는 전 수명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건데 다양성 동물질 양하고 해결료 양입니다. 일단 보기 중에서 냉각제, 가장 짧은 냉각제 압력 관련된 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기 인자인 해결료 온도 관련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2번에 도플러 효과 이걸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는 다르게 말하면은 온도 교환 효과라고도 하고 원자로 고유 안전성 또는 자기 출력 제한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플러 효과를 살펴보면 핵연료 우라늄 238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표적 핵 진동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은 공명 흡수 첨도값이 감소하고 폭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첨도값이 감소를 하고 폭은 증가를 하니까 면적은 동일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열의 중성자의 공명 흡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핵연료 온도가 증가를 하면은 공명 흡수가 많이 되어서 원자로의 연료 온도 계수는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도플러 효과가 핵연료 온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도플러 효과 되겠습니다. 12번 전출력 운정 중에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다음 중 핵분열 생성물의 부반응도 영향이 가장 큰 시점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논을 말하는 거죠. 일단 동물질 생성은 중요하면서도 많이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 정지 후 동물질에는 아이오다인 135하고 사마리움 149가 있는데요. 이 변화를 보면은 먼저 제논 135를 보면은요. 아이오다인 135가 제논 135로 붕괴가 되고 제논 135가 세슘 135로 붕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논은 핵 분열 시 생성된 아이오다인의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됩니다. 핵 분열 시에. 그리고 소멸은 운정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고 정지가 되고 나서는 중성자 포획은 없어지고 방사 붕괴로만 소멸하게 됩니다. 정지 후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방사 붕괴율이 제논의 방사 붕괴율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다가 정지 후 10시간이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후 아이오다인 135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제논 135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참고로 원자로 기동 후 5배 강근기, 즉 50시간 경과 시점에서 제논 135가 제논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사마리움 149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 시 생성된 프로메티움 149의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움 149는 안정 핵종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으로 소멸이 되지만 정지 후에는 중성자가 없어서 소멸이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 후 초기에는 프로메티움 149의 방사 붕괴로 사마리움 149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프로메티움 149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되면은 사마리움 149가 평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제논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정지 후 10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제논 농도가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부반응도가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정지 후 10시간이 됩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지 후 10시간이 핵 분열 생성물의 부반응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은 안 되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좋은 감속제가 갖추어야 될 조건 중 틀린 것은? 감속제는 중성자 감속을 위해서 산란이 잘 되고 에너지 감소가 잘 되고 열 전달이 커야 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 거시적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감속제는 중성자 속도를 낮추어서 열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중성자 흡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반경하고 높이인 원통형 원자로에서 기하학적 버클링은 형상별 기하학적 버클링은 종종 기출되는 문제로 암기사항입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요 식이고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요 식, 따라서 요 식에 해당이 되는 게 1번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클링은 중성자 속의 공간 부포 공유를 의미를 하고요. 원자로 크기에 반비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비례입니다. 즉 버클링이 작으면은 원자로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로가 크면은 중성자 누설이 작습니다. 가끔 기하학적 버클링하고 물질 버클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래 기하학적 버클링이 물질 버클링보다 크다면 이게 뭔 뜻이냐면 기하학적 버클링, 즉 기하학적인 원자로 모양이 물질 버클링, 핵 물질로 인한 인계 예상치보다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는 기하학적 원자로 모양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로 크기가 작을수록 누설이 많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미인계를 뜻하게 됩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기하학적 버클링하고 물질 버클링 관련 문제는 거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15번 다음 중 즉발 중성자 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즉발 중성자는 핵 분열 시에 발생을 하고요. 지발 중성자는 핵 분열 파편의 붕괴로 발생을 합니다. 지발 중성자는 수명이 한 13초인데 평균 중성자 세대 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원자로 출력 제어 시간을 허용을 하고 원자로 과다화 상태를 방지를 해서 원자로 제어에 유리하게 됩니다. 즉발 중성자 수명의 대부분은 확산 시간이 해당이 됩니다.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참고로 평균 에너지가 지발 중성자는 500케브고요. 직발 중성자는 2매브, 속 중성자는 0.1 매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발 중성자 분율, 베타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정도 순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발 중성자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해결료 농축도가 조금 증가하였다. 무한 증배계수를 구성하는 4가지 인자 중에서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이번에는 무한 증배계수 내용이죠. 그 중에서 2번 속분열 계수 좀 살펴보면은 엡실론 속분열 인자는 열 중성자랑 속 중성자로 인한 분열이랑 열 중성자로 인한 분열 요거의 비율로 나타내집니다. 즉 속 중성자가 열 중성자로 감속이 되는 감속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핵연료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핵연료 농축도가 조금 증가했다. 이거랑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속분열 계수 2번이 되겠죠. 참고로 균질로 같은 경우에는 속중성자가 바로 열중성자가 되기 때문에 속중성자 분열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속분열 인자는 여기서 요게 0이 되면은 열분의 열 되니까 1 됩니다. 17번 가경소로에서 노심 초기에 냉각제 계통의 붕산 농도를 높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1번 문제에서 한번 봤었죠? 1번에서 잉여 반응도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잉여 반응도란 출력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결료를 임계 질량보다 많이 장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료를 많이 장전해서 발생하는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출력 전에 화학적 동물질, 붕산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즉 화학적 동물질로 인해서 해결료를 임계 질량보다 많이 장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적 동물질인 붕산을 노심 초기에 녹게 하는 이유는 잉여 반응도를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완성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19번 다음 그림은 6.67에브 공명 에너지에 대한 우라늄 238의 미시적 포획 단면적을 그린 것이다. 해결료 온도가 감소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 보기를 보면은 면적이랑 촌독과 관련된 거 보기가 나와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 11번 도플러 효과랑 관련 문제입니다.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은 해결료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공명 흡수 첨도값이 감소를 하고 폭은 증가해서 열외 중성자의 공명 흡수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흡수 영역의 면적은 동일하다고까지 설명을 했죠. 따라서 반대로 문제에서처럼 해결료 온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첨도가스는 증가를 하고 폭은 감소를 해서 중성자 흡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첨도가스 증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폭은 감소, 높이는 증가를 하고 폭은 감소를 한다. 하지만 면적은 전위랑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답은 4번.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반명적 곡선 아래의 면적은 일정하고 첨두값은 증가한다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거든요. 요거 관련된 게 양자, 중성자, 전자, 즉 핵자들의 무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자들의 무게는 반응 후 원자의 무게, 여기서는 C12, 요거의 무게 더하기 결합 에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C12의 무게는 각 핵자들의 무게 합보다 결합 에너지만큼 가볍게 됩니다. 좀 더 알아보면 핵력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교환력을 가진다. 사이 중간자를 매개로 해서 핵자가 서로 힘을 교환한다는 뜻이고요. 호화성을 가진다. 핵밀도랑 결합 에너지가 일정하다. 사전 독립성. 양성자,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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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양성자 간의 핵력은 같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척력인 플록력보다 커서 핵을 유지시킬 수 있다. 한 이렇게 5가지 정도 특징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보면은 가벼운 원자핵, 예를 들어서 A가 20보다 작은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거의 같거든요. 하지만 무거운 원자핵일수록 플록력보다 핵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마법수를 가지게 되면은 핵이 안정하게 되거든요. 이때 마법수는 28, 20, 28, 50, 82, 126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